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2023학년도 경기도 중등 임용고시 합격한 이나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1년차 때는 다른 학원에서 하다가 1차에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한팀으로 옮겨와서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TO가 발표나지 않고 교육행정직 공부를 잠깐 했다가 너무 힘들어서 기간제를 구했는데 다행히 합격을 해서 기간제를 하면서 2023학년도 시험을 이한팀 강의를 들으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모든 과목의 공부를 어떻게 세세하게 했냐 이것보다는 제가 초수 때 실패했던 원인이 뭐고 그리고 그걸 이한팀에 와서 어떻게 고쳤는지를 위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첫 번째 초수 때는 독해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독해 공부를 싫어했고 또 교과교육학 공부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근데 그때 되게 바보같이 그럼 선택과 집중을 하자 이러는 마음으로 정말 독해랑 교과교육학을 그 학원에서 하는 내용 말고는 공부를 거의 안 하다시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었고 임용고사는 하기 싫다고 그러니까 하기 싫어서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하기 싫어도 무조건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 어떤 게 나올지 정말 모르고 그게 한 점 한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느끼고 이한팀에 와서 독해 강의를 들었는데 처음에 깜짝 놀랐던 게 독해 공부가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옛날 학원에서는 그러니까 독해 딱 문장 배우고 그 해석하고 이렇게만 했는데 그 작가에 대해서 되게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하시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독해 공부를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독해 공부를 2021년 7, 8월부터 이한팀 강의를 들었었는데 그때 모든 작품을 하나하나 받기보다는 여기 7, 8월 사전자료랑 모의고사 문제 위주로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전자료에 있는 소식이나 뭐 이렇게 작품이 하나 있으면 그 작품을 한번 보고 그 다음 그 작품 원문을 전체 다 본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독해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리고 또 이게 독해랑 교과교육학을 너무 싫어했다 보니까 재수부터는 이걸 의도적으로 좀 앞에 공부를 하려고 노력했어요. 이거는 꼭 해야 된다. 내가 제일 부족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의도적으로 앞으로 싫어하는 공부를 제일 먼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식만을 정말 달달 외운 공부를 했었어요. 전 초수 때 되게 암기 강박에 시달려서 이 지식을 내가 다 외워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동사 종류 말해볼래? 그러면은 슈앙빈동츠, 디빈동츠, 웨빈동츠 있고 또 주술구를 목적어로 삼는 동사 이렇게 있고 그 정의도 하나하나 다 중국어로 이렇게 치면 줄줄줄 나올 정도로 외웠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도 문제의 적용을 제가 못했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은 사실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걸 언제 알았냐면 2월달 그 7, 8월 강의에 사전 문제를 보고 그걸 푸는데 그 활용이 잘 안 된다는 걸 그때 느끼고 이게 내가 떨어진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기출문제랑 사전 문제를 풀 때 그 판서 자료에 있는 지식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잘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답안의 구조화가 정말 많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수기에는 사진을 넣었는데 제가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에 답안이 어떻게 썼는지를 사진으로 넣었거든요. 근데 2020년도에 타학원에서는 정말 글을 줄줄줄줄 이렇게 쓰는 답안을 썼었어요. 근데 그렇게 보면은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키워드도 없고 그런데 이한팀 옮기고 나서 판소 자료 밑에 있는 그 답안만 다 외우고 하더라도 굉장히 키워드 중심의 짧고 간단한 답안이지만 그래도 정확도가 높은 답안이 완성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채점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문제점을 나의 가장 큰 문제점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2022년도니까 작년에 TO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거의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TO가 또 안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일도 너무 힘들고 하니까 그랬는데 7월 말에 TO 발표가 나고 나서부터 이제 공부를 갑자기 똥줄 타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일병행을 하면서 시간을 어떻게 뺐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7월 말에 발표가 나서 2학기 개학까지 내가 그동안 교육행정 공부도 하고 일하느라 공부를 못했으니까 내가 그동안 까먹었던 지식을 다시 살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강했는데 이때 모든 지식을 다 볼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시간이 너무 촉박하니까. 그래서 7, 8월에 받았던 재작년 7, 8월에 받았던 이한팀의 최다 출제 리스트를 위주로 최다 출제 리스트 그리고 그 기출문제 그리고 7, 8월 문제를 셋이 같이 해가지고 그거를 얼른 빠르게 정리하고 하면서 그 내용을 지식을 다 엄청 살렸던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이주연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공부한 게 어디 가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해주셨는데 정말 다시 보니까 1년 만에 보는 거여도 기억이 많이 났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개학까지 그렇게 지식을 한 번 더 살리는 작업을 했고 이제 9, 11월 강의가 시작되고 나서부터는 사실 학교 수업 준비를 좀 소홀히 하기 시작하면서 제 공부 시간을 뺐습니다. 그래서 학교 일이나 학교 수업 시간은 무조건 다 학교에 끝나고 웬만하면 4시 20분, 방과 후에서 5시 20분 정시 퇴근을 한 다음에 스터디 카페로 갔어요. 그리고 이때 전 인강을 들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서 그 루틴을 꼭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 예를 들어서 금요일, 토요일에 강의가 있으면 월요일에 강의가 올라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월요일은 이론 강의를 다 듣고 화요일은 독해 강의를 다 듣고 나머지 3일 동안 수, 목, 금 동안은 그 내용을 복습하고 토요일에는 독해가 모의고사 문제 풀고 일요일에는 확인 모의고사 문제 풀고 이렇게 루틴을 딱 정해서 이걸 한 번도 어긋나지 않고 모의고사 답안 제출을 꼬박꼬박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일단 저는 되게 자료를 스스로 잘 만들지 못하는 굉장히 장의존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한팀의 가장 큰 장점은 판서 자료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판서 자료만 봐도 제가 딱히 그걸 굳이 다 정리하지 않아도 모든 게 다 나오니까 그거 다 판서 자료 이렇게 뽑아가지고 재단기로 이렇게 자르면은 2장 이렇게 만들어지고 뒤에 문제 붙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카드로 호치키스로 찝어가지고 그거를 그 한 주 동안 그 주의 내용은 다 외운다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그 한 주 동안 다 외우고 그거를 이렇게 다 쓰고 이렇게 시간이 없으니까 쓰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항상 덮고 항상 전 스터디 카페 같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덮고 입으로 계속 인출하고 쓰는 것보단 입으로 인출하는 방식으로 계속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 외우고 또 그 다음 2주차에는 1주차 때 걸 짧게 다시 한번 봐요. 왜냐하면 시간 11월까지 다 새로운 내용이 오는데 그것만 보다 보면 앞에 걸 까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1주차, 2주차를 시작하기 전에 1주차 내용을 다시 한번 빠르게 왜냐면 전주에 한번 본 거니까 좀 더 빠르게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보고 2주차 공부를 시작하고 3주차에는 1주차, 2주차 공부를 다시 빠르게 한번 보고 3주차 공부를 시작하고 이렇게 해서 되게 차근차근 하면서 암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이론은 그렇게 판서 자료만을 활용해서 공부를 했고요. 다른 자료는 이번에 2022년도 준비하면서 다른 자료는 전혀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독해는 그 2021년도 합격자분들 중에서 현당대 문학사 교정을 다 녹음을 하셔가지고 통학길이나 출퇴근길에 들으셨다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게 생각이 나서 7, 8월에 개학하기 전까지 그걸 다 녹음을 한 다음에 출근길이랑 퇴근길에 그걸 다 들었어요. 그러면 출근길에 한 2개 듣고 퇴근길에 2개 듣고 이걸 계속 들으니까 그 내용도 이제는 그냥 다음에 뭐 나오지 이게 생각이 들고 그 녹음해서 듣는 게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저희 사실 2차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2차를 준비할 때도 녹음한 내용을 계속 들으면서 다녔었어요. 그래서 녹음하는 걸 계속 듣는 방식으로 현단대 문학사 교정은 따로 보지는 않았었고 또 독해 강의도 마찬가지로 독해 모의고사 밑에 항상 이주연 선생님께서 이거는 외워야 된다, 이거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만이라도 다 딸딸 외우자라는 마음으로 작은 수첩에다가 그 부분을 다 이렇게 정리해서 그것도 판서노트 카드같이 만든 거랑 같이 들고 다니면서 계속 이번 주에 이 내용은 다 본다 이렇게 돼요. 사실 판서노트도 그렇고 독해도 그렇고 판서노트 확인모고랑 뭐고 다 해도 30장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넘기면서 인출하면서 외우기에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재수 공부를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교육학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제가 초수 때는 그러니까 올인할 때는 교육학을 항상 오전 2시간은 무조건 교육학을 하자라는 마음으로 교육학을 빼놓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육학은 진짜 전공이 점점 급해지면 교육학을 점점 소홀하게 되는데 사실 중국어 과목은 교육학 점수가 다들 높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아침에 일부러라도 시간을 빼셔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전 일병행 할 때는 카드 교육학도 이선원 선생님이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서 들고 다니긴 했는데 사실 고교학점제 때문에 교육학을 학교에서 제가 가르쳤어가지고 그거 수업을 준비하는 것 말고는 교육학 공부를 전혀 안 했는데 느낀 게 가르치는 것만큼 머릿속에 잘 남는 게 없다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걸 수업 준비해서 가르치니까 제가 가르쳤던 내용은 정말 딸딸딸 제가 다 자연스럽게 외우고 있더라고요. 또 수업을 2번씩 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네, 가르치는 게 엄청 큰 도움이 된다라는 걸 교육학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느꼈었고 또 지금 15분 발표해야 되니까 제가 마지막 그러니까 하고 싶었던 말 중에는 저희 학교 일본어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옛날에 일본어도 10명 뽑았는데 막 1000명 가까이 지원할 때가 있었다. 근데 내 동기가 됐다. 그게 안 되는 시험이 아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15명 사전 티오 나오고 저희 15명밖에 안 됐다고 안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안 되는 시험이 아니고 되는 시험이다. 되는 사람이 있는데 왜 안 된다고 생각을 하냐.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현재 공부만 열심히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엄청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기로 마음을 먹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피오 되게 불안정하고 적고 이러니까 마음이 너무 불안하실 것 같은데 그런 것보다는 일단 내가 이 공부를 하기로 선택을 했으니까 그냥 공부를 묵묵히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2번째는 제가 초수 때는 모의고사 점수를 되게 연연해 했었어요. 내가 합격권을 들었나? 아닌가?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연연했었는데 2번째 시험, 2번째, 3번째 시험을 준비할 때는 어쨌든 간 100점 맞으면 합격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라고 제 스스로 막 이렇게 미신처럼 이렇게 이거는 절대평가야. 100점 맞으면 합격해. 이렇게 계속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었어요. 그래서 모의고사 점수는 사실 저는 항상 좋지 않았거든요. 중하위권, 하위권이었는데 내가 이 모의고사 때 점수가 안 좋았지만 그래도 다음에 이 문제가 나오면 절대 틀리지 않아야지 라는 마음으로 계속 쌓아서 공부를 해서 저는 실제로 이번에 임용고사 시험이 중국어 쉬운 편이긴 했지만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나는 임용고사에서 제일 높은 점수를 받아야지 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발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